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은 이 금요일날의 그 덕성 우선주의 매매 상황하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금요일날 매도를 결심하게 된 이유, 두 번째로는 이 매도 때의 문자를 안 드리고 이 게시글과 동영상으로 올린 이유, 세 번째로는 이 수익자분들에 대한 조언, 네 번째로는 이 고점 매수자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향후 이 덕성 우선주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로는 덕성 우선주 말고 앞으로 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드리고 싶은 말씀 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금요일날 매도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른손 ENA라는 종목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종목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기생충 영화 아카데미상 수상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2,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순식간에 6,400원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과열로 인해 가지고 30분 단위로 매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시 현재까지는 상한가를 유지하다가 이 11시 30분에서 상한가가 풀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바른손이라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른손 ENA하고는 관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이 기생충하고 엮여가지고 2,000원 하던 종목이 단기간에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30분 단위로 매매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강한 종목이어서 11시 30분까지는 이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앞 종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2시에 이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제가 이 왜 관련 없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주식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급과 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말씀드린 두 종목하고 이 덕성 우선주의 공통점은 바로 이 단기 급등주라는 사실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 편에 있는 이 단기 급등주가 상한가가 저렇게 무너진다면, 다른 쪽 편에 있는 이 급등주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 것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심리적인 위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우리 덕성 우선주의 그 보유자들은 결정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제가 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윤석열의 지지도가 5%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기사가 나온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권과 찌라시 그 화면 자막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이 기사가 나왔지만은 제가 이 캡처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선주의 시세라는 것은 그 후보의 지지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의 앞선 지지도는 9%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5%로 떨어졌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윤석열의 대장주인 덕성 우선주는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를 또 저거 보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윤석열의 지지도가 빠진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윤석열이가 자신을 갖다가 대선 후보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지도가 5%로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지지도가 5%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온다면은 이거보다 조금은 더 높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은, 그러나 당분간은 윤석열이가 말하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어도 이 9%가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덕성 우선주의 당분간은 단기적인 그 주가라는 것은 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덕성 우선주의 단기적인 그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아마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판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덕성 우선주의에 있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즉 이 덕성 우선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동력이 차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금요일날 덕성 우선주의에 있어 가지고 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저는 머릿속에서 입력을 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이것은 덕성 우선주의 매매 흐름인데 11시 58분 10초경이 되니까 이 38,900주라는 덩어리 물량이 나오면서 약 한 20초 만에, 그러니까 11시 58분 30초경에 이 10만 주나 되는 상한가 잔량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덕성 우선주의 물량이 잠겨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조금만 더 진행이 됐다면은 제가 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이 덕성 우선주의 물량은 아마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초시세를 우리는 만끽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윤석열이의 지지도가 9%에서 5%로 반토막이 나는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주식 화면을 보고 있다가 내리면은 공포심에서 팔고 오르면은 흥분해서 삽니다. 그것을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응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부안해동이죠. 저는 이 덕성 우선주를 물량이 잠겨간다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량이 잠기는 이런 작은 소형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이의 대권 후보의 대장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시세를 낸다고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가 위축이 되는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 투자 심리가 변해버리는데 내가 대시세를 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고집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물량이 잠겨가는 것은 뻔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시세를 낼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이 투자 심리가 변한다면은 그러한 악재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왔다면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도 신속히 매도로 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제가 이 금요일날 매도로 포지션을 급변경했던 것입니다. 주식은 이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이 순발력을 발휘를 해서 매도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좀 참조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화공룡을 자주 예를 들었는데 이 이화공룡이 60배를 상승을 할 때에도 매일매일 오르면서 이 60배가까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화공룡이 60배가 상승을 한 것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조금 오르고 내리고 조금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그런 대상승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고점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장기적으로는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은 여전히 계속 좋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에 특수성에 따른 일회성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이 윤석열이 지지도가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덕성 우선주가 제일 앞서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여러분이 매매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매도를 할 때에 왜 문자를 안 주고 게시글과 영상으로 올렸는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을 하실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 10만 주가 20초 만에 순식간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매도 신호를 보낼 때에는 이 상한가가 붕괴됐다고 해서 매도 신호를 날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1차 상승을 마무리할 때에도 23% 정도 플러스가 있다가 순식간에 이 마이너스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많이 흔들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다음날은 더 흔들 것이라고 했고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 신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호를 내지 않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붕괴가 될 때에 상한가가 58분 30초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보시는 것처럼 59분에 제가 바로 매도 문자를 냈습니다. 이 돌발 악재 두 개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이 투자 심리가 저는 위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정말 이 1분 만에 짧은 순간에 신속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도를 결정을 하고 이 소그룹으로 짜놓은 대로 이 문자를 날려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서 저도 이 빨리 문자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 급한 김에 이름 보이는 대로 그냥 그 무작위로 계속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문자를 날리다가 갑자기 그 전날에 그 오늘 추가로 매수하신다는 분들과 제가 세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분들이 기억이 나서 여기 보시면은 12시 5분경에는 매수 금지라고 그분들에게 또 빨리 문자를 날리고 이 문자를 보시면은 52분까지 제가 한 분 한 분 계속 이 매도 문자를 찍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매도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자료들을 갖다 충분히 정리를 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 최근에 핸드폰이 바뀌었는데 이 그룹별로 확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 숙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기계 문명에 대해서 좀 익숙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분 한 분한테 문자를 찍었는데 단체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촉박하니까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문자를 52분 정도까지 계속 찍었습니다. 무작위로 찍었습니다. 이름 보이는 대로 계속 찍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찍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끝까지 문자를 다 찍으려면은 이 끝에 있는 분들은 이 금요일 날 문자를 못 받고 빨라도 월요일 내지는 화요일, 수요일 돼야 문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뒤에 문자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이 게시글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즉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금요일 날 이 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 52분 정도까지 문자를 찍다가 제가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마 한 1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1시 정도까지의 이 덕성 우선주는 대략 한 11%부터 12% 정도 플러스 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게시글을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덕성 우선주의 매매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참여자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자를 하나하나 다 찍으면서 문자 보낸다고 시간을 지연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참여자들이 다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한 이 부분에서 우리 팀에게 한 주라도 더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즉 이 문자로 시간을 지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문자 보내는 것을 중단을 하고 계속 보내지 않고 중단을 한 것은 게시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를 안 보냈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자신들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금요일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도 몰랐을 것이고, 아마 그분들이 그 상황을 알게 될 때는 빨라도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정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자를 안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분한테라도 더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문자 보내는 걸 중단을 하고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이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이 문자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덜 오른 부분에서 고점 전에서 이 소그룹으로 짧게 나눠가지고 표시가 안 나도록 이렇게 매도를 시켜서 모두 다 이렇게 내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는 이런 악재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다른 급등주가 무너져가지고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돌발 악재들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문자를 계속 보내지 않고 우리 팀이 한 주라도 더 팔 수 있도록, 그래서 뒷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우리 팀만 이 매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한 주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문자를 계속 보내지 않고 이 게시글과 영상으로 올렸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수익자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에 원샷 원킬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요번에 수익 난 것에 대해서 출금을 하시면은 이 주식판은
당분간은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주식을 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처음으로 주식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주식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 초식 동물이 새끼가 이 야생의 들판에서 처음 태어나서 보호자도 없이 이 야생 들판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주식판에서 계속 머무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음에 제가 아주 이런 특수한 좋은 기회를 선별해서 온다면은 그때에는 참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4월 14일 날 고점에 물린 매수자들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일까지 이 매수를 한 분들은 대부분은 큰 수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능력을 했고 아울러서 이 다수의 분들이 수익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겸사겸사 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금요일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사실 많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익이 난 다수보다는 손실을 입었을 소수를 생각하니까 이 14일날 매수를 해서 큰 손실을 입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고점이라는 것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나 자신은 다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고점은 어디나 있는 것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하면서 털어버리고 가면서 이 특수 상황에 따른 일회성의 단기 매매에 대해서 원샷 원킬 했으니까 이 당분간은 주식 시장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홀가분해지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또한 이 특수한 기회를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를 노린다면은 저로서는 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고점에서 손실을 입었을 사람, 그 중에는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이 처음으로 주식판에 발을 들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원샷 원킬로 주식판을 떠나고 싶지만은 그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로는 그 고점에서 이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 덕성 우선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회복할 때까지 1대1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익과 손실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드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할 때에 제가 최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력이 충분히 입증이 된 만큼 기다리면은 그것이 1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기다리면은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놓치고 못 본다든지 그러실 때 제가 반드시 챙겨서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3일부터 이 14일까지 매매 일지를 갖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 일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조건을 거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매매를 하다가 이 손실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매매를 한 것까지도 제가 이 케어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심지어는 큰 수익을 봤음에도 제가 이 문자를 안 보내고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매도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더 올릴 수 있는 더 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못 봤다면서 나한테 실제로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쌍욕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단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수익을 내놓고도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노력과 스트레스를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수하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만 제가 이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는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일날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자기가 이 고점에 물렸다면서 마이너스 17.58%의 손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일날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와서는
나를 신뢰를 해서 주식을 샀는데 또 자신은 이렇게 단타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이 원샷 원킬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일 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와서 1,5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10.26%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원샷 원킬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재진입을 노려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일 날에는 또 문자가 와가지고 이 팔고 나니까 아쉽다면서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일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집 방송 2를 참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집 방송 2에는 현재처럼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란 상태에서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내린다고 좋다고 사가지고 25만 원이 물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더 내려가지고 50만 원을 손실을 봤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그 게시판에서 제가 매도를 사인을 내고 1시간이 넘게 지난 시간입니다. 50만 원을 손실을 받았다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원망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화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원망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왜 이 방어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 반문을 합니다. 원망조죠. 자, 그러면서는 16일 날에 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으로 악플을 달아놓고 무슨 뻔뻔스럽게 통화를 하느냐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도하고는 달리 단타를 해놓고 뭘 통화하자고 하느냐고 그렇게 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악플을 달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 이런 악플을 달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수급이 잠겨서 2차 시세의 초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시청자들에게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 갑자기 매도 지시? 이런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플에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댓글로 달았냐면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네요. 명품 운운하면서 이화공영의 예까지 들어 대상승의 초입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꿈에 부푸는 것은 사실이고 저 역시 그래서 오늘 상한가 풀릴 때 매수를 해서 낭패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고 희한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야 하는데 극소수의 분들 외에는 별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 거의 단체로 추수리에 걸린 듯이 이 또한 참 희한합니다. 단체로 추수리에 걸린 것이 아니고 심성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본인이 명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런 명품을 갖다가 왜 팔고 사고 합니까? 이 말은 자기 단타 치다가 손실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원망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까지 제가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가려내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자기가 큰 수익을 내놓고도 문자를 안 줘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못 냈다고 하면서 쌍욕을 하는, 그리고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제가 이 매매 일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악플 달고 그 고점에 물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단타 치다가 물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1,500원에 팔아가지고 1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게시판에 매도글을 올렸을 때가 한시경에 한 16,000원 정도 됐습니다. 설령 바로 못 보고 그때 안 팔고 마이너스 한 15% 정도 이렇게 10% 넘게 마이너스가 났을 때 팔았다고 하더라도 한 이 13,400원 정도에는 팔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샷 원킬 했다면은 적어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 20, 30% 정도의 수익은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단타 치다가 손실 본 경우 아닙니까? 자신이 단타 치다가 손실을 봤는데 나한테 왜 악플을 답니까? 저는 이런 사람까지도 이 케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 향후 덕성 우선주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금요일날 덕성 우선주는 아주 이 강력한 점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지지도가 9%에서 5%로 이 반토막이 났다는 이 기사가 뜨면서 이것이 바로 이 결정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덕성 우선주의 이 주가의 향방은
이 윤석열이 지지도에 따라서 좌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이 지지도가 빠진 이유가 이 윤석열이가 자신을 갖다가 대권 후보에서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이렇게 5%로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음에 나올 지지도라는 것은 이번에 이름을 5%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이 높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윤석열이가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고 이 당분간은 저번에 나왔던 이 9%대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 덕성 우선주를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이 종목에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월요일날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아마 그 금요일날 단기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 반발매, 즉 이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그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그 주가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주가를 회복할 확률이 매우 높고 심지어는 이 홀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볼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덕성 우선주는 지금 단기 고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 이 덕성 우선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먼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이 지지부진하거나 좀 하락 횡보할 이러한 그 주가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거나 또 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자신의 본전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가 스물스물 일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렵거나 또 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반등을 줄 때 또는 이 마이너스가 좀 약하다면은 매도를 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순수하게 이 고점에서 이 뭣도 모르고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손실을 회복할 때까지 케어를 해드리고 아울러서 다음 기회에도 그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해서 그 입장에 따라서 그 덕성의 주가 움직임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일회성의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분간은 주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 또 뭐 덕성이 어떻느니 또는 그 다른 종목을 또 추천해 달라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로 향후에 이 덕성 우선주 말고 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덕성 우선주를 처음에 이 추천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분들이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수의 분들에 맞는 그런 그 작은 종목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외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제가 고려를 해가지고 다음에 종목을 선택을 할 때에는 아무리 많이 사도 괜찮고 또 우리 팀이 팔고 떠나더라도 거의 영향이 없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력이 임증낸 만큼 이 실력이 있다면은 기회라는 것은 기다리면 언제든지 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 기회가 1년에 뭐 한 번은 오게 될지 두 번은 오게 될지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아주 확실한 기회가 올 때는 제가 정확하게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잡을 때는 처음에 그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또 그 뒤에 가가지고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그 물으시는 분들 분명히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큰 빌딩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 그때 이 극한 상황에서의 이 인간 군상들이 각종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
제가 꽤나 감명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감명 깊게 봤지만은 과거에 감명 깊게 봤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도 감명 깊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 덕성 우선주를 추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비교적 빠른 날인 6일 날에 저한테 이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6일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주가가 한 6,000원부터 8,000원 정도의 저가에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매수 신고를 한 사람 중에서 당일날 매수를 하고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하루 이틀 지나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어떻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6일날 매수 신고를 하고 나서 추가 매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거의 보유의 전부다고 추가 매수는 아마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문자로 연락을 주지 않고 게시판에다가 이 매도를 알렸느냐 하면서 저한테 이 쌍욕을 하는 육두문자를 쓰는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6일날 저한테 매수 신고할 때 이 사람의 수량은 대략 한 300 몇십 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외 문자가 와서 받아보니까 자신이 필리핀에 있다면서 이 16,000원에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킥킥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국외에 있는 분들한테는 국외로 이 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팔으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나서 아마 바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팔고 나서 주가가 한 28% 이렇게 내려가니까 좋다고 이 킥킥킥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면에 또 얼마나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덕성이 저번에 점상치고 이 물량이 안 나올 때, 상한가치고 물량이 안 나올 때에 자기가 꼭 사고 싶다면서 나를 보고 그 덕성 우선주를 팔으라는 방송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였죠. 자기가 사고 싶다고 상한가치고 그 물량 안 나오는 종목을 자기가 사고 싶다고 팔으라는 방송을 하랍니다. 정말 기가 차지요. 또 어떤 사람은 제 방송을 보고 아마 그 사람도 이 덕성 우선주를 샀을 것인데 자기가 아마 좀 수량을 많이 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내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덕성 우선주에 대해서 방송을 할 때에 이 덕성 우선주라는 제목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개미들이 많이 안 달라들고 그렇게 해야 이 주가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 방송 보고 자기도 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못 먹게 자기만 많이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들을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미담 사례인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저한테 이 덕담을 건네면서 심지어는 후원금까지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매도 문자를 받고 1차적으로 팔아서 아마 큰 수익을 봤을 거로는 추정을 합니다. 본인도 1차 매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 문자를 받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주가가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쭉쭉 빠져나가니까 이분은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전 세력이 이 주가를 흔드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이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 덜컥 많이 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이 1,900만 원의 이 손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갖다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까지 보내주셨죠. 덕담까지 하면서. 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과는 정말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저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 케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되죠. 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 문자를 안 보내줘가지고, 문자를 보내준다는 했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제가 자신이 다른 일을 하다가 이 팔 타이밍을 놓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지요. 내가 문자를 보내준다고 해서 자기가 주가를 안 본 것이 아니라 금요일 아침에 덕성 우선주가 너무나 강력한 점상한가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전에도 상한가가 한 번도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안 풀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자기가 안심을 하고 그 주가를 안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나눠도 너무 많아서 앞그룹과 뒷그룹 차이에는 이 매도하는 시차가 열흘 정도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제가 이 뚜렷하게 그 좋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해서 저한테 전적으로 의지만 하지 말고 본인의 것이니까 본인의 책임 하에서 매도에도 이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한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앞그룹과 뒷그룹 사이에는 매도 문자를 받는 데에 무려 열흘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뒷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문자만을 믿고 자기가 화면을 안 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도는 본인한테 맡겨놔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덕성 우선주를 처음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 점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매수 추천을 권유를 드릴 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제 영상을 통해서 매도 사인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렇게 매도 시점을 알려줘야만이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최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부분이 언제가 이 가장 꼭지점인지 고점인지를 제가 뭐 거의 99% 정도는 알고 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매도 신호를 주는 것이 이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최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들 개인에게 맡겨놓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참여 인원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 매도 신호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는 이번에 보면은 그 처음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단순히 많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음에 제가 약속드린 거를 어기고 내가 그거는 매도는 내가 모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미 끝에 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고점 전에 조금씩 소그룹들이 표시 안 나도록 이렇게 팔고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그룹과 이 소그룹 중에서 앞그룹과 뒷그룹 차이에는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재까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매도를 나한테만은 의지하지 말고 이 각자도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는 그리고 다른 급등주가 무너지면서 투심이 악화되는 이런 두 가지 돌발 악재가 동시에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그 단 한 분한테도 이 매도 사인을 내지 않았는데 이 상한가 잔량이 10만 주가 있던 것이 무려 20초 만에 바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참여자들이 팔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20초 만에 10만 주가 날아가는 상한가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자를 드리면서 소그룹별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문자를 날리는 것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빨리 이 포지션을 변경해가지고 동시에 팔아야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마치 제가 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변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아주 웃지 못하는 웃기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400~500원 정도에 있던 주식을 바닥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 18,600원까지 400%가 넘는 주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1시 59분에 문자를 날린 거에 있어서 보는 것처럼 11시 58분 30초에 상한가가 무너졌는데 11시 59분에 최초의 그 매도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고점에서 정확한 매도 문자를 날린 것입니다. 왜 상한가에 매도 문자를 날리지 않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상한가에 점상한가에서 매도 문자를 날린다는 것은 고소득으로 따지면은 광 3점 묶고 끝내는 것, 작게 먹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 밑에 바닥에서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갔을 때 문자를 날리지 않은 이런 것, 바로 이 상한가 부분에서 매도 문자를 날린 것은 정말 이 최적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단기 400%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가장 이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세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물량이 잠겨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문자 59분에 날린 것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발 악재 두 개를 만나가지고 무려 1분 만에 순식간에 이 재빠른 판단을 하면서 이 매도 포지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매수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간 것이죠. 이것 이상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예상치 못한 시스템 속에서는 저희 이런 매도 신호를 갖다가 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수단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그 3,400~500원 됐을 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매수를 하면은 누구나가 이 대시세를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500% 내지는 이 1000%가 꿈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예가 이화공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성 우선주, 제가 이 꿈이라고 말씀드렸던 사실은 그 500%에 근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물량도 바닥이 나고 있었고 초시세의 상태로 돌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돌발 악재가 두 개가 터져 나오면서 그 상승세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500까지만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느냐고 묻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특집 방송 2탄에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앞뒤 그룹 간에는 열흘 정도 시차가 나기 때문에 매도를 전적으로 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매도를 좀 신경도 써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라고 할 때는 안 사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고 500만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도 더 투자를 하고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했고 이 사람이 많아서 소그룹으로 나누더라도 열흘간의 차이가 나니까 본인 것에 대해서 매도를 신경을 쓰라는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 산 분들 중에서 극소수의 일부 분들이 이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안 지켰는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성의 소유자는 저는 이 철저히 가려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배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악플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케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은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올 때에는 이러한 종류의 그 군상들이 설령 있어서 제가 힘들고 피곤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도 기회가 온다면은 저는 똑같은 이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덕성 우선주는 월요일날 설령 살짝 반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한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먼저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단기적인 분이라면은 매도를 해버리십시오. 다만 상한가를 매수를 해서 너무 손실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급한 상황이 없어서 자신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1년을 보면은 충분히 그 손실을 만회하고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덕성 우선주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만큼 당분간은 저는 이 원샷 원킬을 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성 우선주가 어떻느니 또 다른 종목을 좀 추천해달라니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더 이상 그 주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수하게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3일부터 14일까지의 매매 일지를 저한테 보내주신다면은 앞서서 제가 특별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 손실을 복구할 때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꼭 잘 챙겨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식에 관련된 모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